방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555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연말까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이성일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문제는 실물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요. 네. 세수는 적고 네,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이고 그렇죠.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. 정부도 이미요. 내년 예산 중에서 이제 90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예. 말씀하신 대로 쓸 곳은 많이 늘었는데 거치는 세금은 그만큼 미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. 예. 올 상반기에도 사실은 111조 원 정도 적자가 이미 났거든요. 근데 이제 더 걱정은 뭐냐면 정부 예상이 굉장히 좀 낙관적인 전망하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, 뭐 이런 부분입니다.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는데 좀 낙관적인 전망에서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본 건 아니냐, 뭐 이런 얘기죠.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도 여기에 질문이 집중이 예. 됐고요. 예. 리포트에 잠깐 나온 그 증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예. 질문도 그런 기조에서 나왔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세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.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번지고 있고요. 예, 예.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. 쉽지 않습니다. 예. 이 세목을 보면 이제 더 그런 게 예. 확실히 드러나는데요. 그 세금을 이제 크게 보면은 세목이 그 기업의 이익에서 가져오는 법인세, 또 그리고 개인의 소득에서 가져오는 소득세, 또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잘 모르지만 내게 돼 있는 그 부가가치세 이게 예. 있거든요. 이게 예. 총 세수에서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. 예. 이게 모두 다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니까요. 정부 예상으로 올해 늘어나는 그 수입이 늘어나는 세목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종부세입니다. 50% 정도 늘어나는데 그게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. 전체 세입에 비교하면 1%도 안 되는 거고, 뭐 아시겠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. 세율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른바 그 핀셋 증세가 불평등 감소라는 뭐 이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세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. 뭐 이런 상황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불평등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도 예. 전체 세수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? 예. 그렇다면 네.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네. GDP 대비 부채 비율 네, 맞습니다.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, 이건 네.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? 이게 논란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예. 네, 정부 설명으로는 올해는 40% 중반대, 그리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50%를 넘어갈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숫자는 사실 고정된 게 아니고요.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 성장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르느냐, 이 두 개의 싸움입니다. 그래서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지면 이 비율은 낮아질 거고, 예, 그 반대의 그렇죠. 경우는 또 예. 높아질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50%를 넘는 시기도,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이 별로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요, 네, 당연히. 예.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, 예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내년 연말에 945조 원 정도 될 거라는 정부의 빚도 그보다 더 빨리 늘어나서 1,000조 원 이미 되는 거 아니냐, 예. 이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입니다. 예. 채무 비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정치권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네.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그렇습니다. 이것도 역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거죠. 아주 근본적으로는 예.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예. 어제 그 정치권에서 있었던 게 재난지원금 여러 번 해도 별 문제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이고요. 네, 예. 부총리가 좀 예. 문제 제기를 한 이따 그런 다시 발언. 자세히 얘기를 나눌 겁니다. 그러시겠죠? 그 부분에서. 예. 근데 이게 사실 뭐 잘 알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 저희 우리나라의 그 채무 비율은 OECD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. 예. 한 40% 중반 지금 50% 이제 넘는 걸 얘기를 하는데 OECD 국가들 대부분 100% 정도 되고 예. 재정 건전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독일이 한 80% 정도가 됩니다. 예. 그런데도 정부가 이 걱정을 하는 건 진심입니다. 예. 왜 그러냐면 뭐 쉽게 말해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걱정 때문일 겁니다. 그 바탕에는 뭐 이런 것도 깔려 있습니다. 이 채무 비율이 높은 미국은 달러를 쓰고 또 뭐 유럽이나 일본 쓰는 통화들은 준기축 통화라서 뭐 통화를 많이 발행을 해도 경제에 타격이 없다거나 또 규모도 굉장히 커서 웬만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다. 뭐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. 근데 우리 경제는 보통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.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안 또는 뭐 재정 적자가 갑자기 늘어난다. 뭐 이런 요인에도 쉽게 좀 흔들릴 수 있다. 네.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지금도 현재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뭐 걱정, 대비 뭐 이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실제로 그 국제신용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재정 적자 너무 늘어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황도 있거든요. 예. 예.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나 예.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상황. 그리고 그게 속도가 조금 걱정인 것 걱정이라는 같고요. 얘기고요. 네.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예. 끝내겠습니다. 굉장히 확장 재정인데요. 네. 가장 어떤 방점
잘 눈에 띄는 부분이 뭔가요? 그 재정 세목을 보면. 세목을 이제 실제 지출을 예, 보면요. 예, 예. 그동안 정부가 많이 얘기했던 그 뉴딜 예. 부분이 지금 제일 눈에 띕니다.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각각 8조 원 정도를 배정을 했고요. 예. 여기에 또 연관된 뭐 특수고용직 지원 같은 그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한 5조 4천억 원 정도가 지금 예. 돼 있습니다.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여기에 한 1조 원 정도 배정이 된 그 뉴딜 펀드 관련된 예. 예산인데요. 이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뉴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이제 펀드를 만드는데 여기 정부 돈을 먼저 넣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일반인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원래 계획은 원금 보장도 뭐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. 하여튼 정부가 좀 안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처음 이게 시도되는 방식이라서 예. 앞으로도 아마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원금 보장은 자본 논리상은 안 되는 얘기죠. 그렇죠. 예, 예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